지난달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봄날을 맞을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 이제는 봄 날씨처럼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 대한 대표적인 단어가 깜깜이 선거라는 말입니다. 선거구 획정에서부터 혼란을 가져왔고 후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공약 부분은 더 심각해서 아예 공약이 실종됐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쫓기듯이 급하게 총선을 맞게 되다 보니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약, 정치 신인, 소수자에 대한 배려, 정치의 세 가지 중요 가치가 실종된 이른바 산무 선거에 대한 우려, 인사이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었고 각 당의 공천까지 덩달아 늦어지며 유권자들이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 공약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당 공천 경선이 이루어져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 뭐 어떤 실수라든지 다른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어렵다고 봐요. 이와 함께 공천 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 20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를 떠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크지만 정치 신인들이 새로 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공천이 늦어지며 유권자들이 후보도 공약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1일에서 24일로 문화체육관광 방송 4년 동안 지역민을 대신해 중앙 정치권에 민의를 전달하고 지역 현안을 챙기는 국회의원. 하지만 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제대로 아는 시민이 많지 않습니다. 모르지. 명함 주고 이리 하더만은. 예. 그때 모르지. 그것도 지내가는데 명함 주고 그걸 샀대. 잘 몰라요. 그게 홍보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문자 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막 유심 깊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후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정치 무관심은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좀 신경 쓰기가 약간 어렵죠. 그런 후보들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주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쪽에는 일단 잘 관심이 없으니까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그렇고. 무관심의 배경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도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회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정치에 대해서 또 잘하면 걔하는데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뭐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그런 책임을 지고 뽑혔으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뭘 좀 해주는 그런 맛도 있어야 다음 기회에 또 뭐 좀 하면 또 한 번 더 좀 뽑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저한테는 와닿는 게 없으니까.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큰 만큼 새 인물, 정치 신인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현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인들은 아무래도 뭐 명함 한 장 갖고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유권자들이 뭐 이해 가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저 사람 젊은 사람 하면 뽑아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만 전에 하던 사람들 그냥 뽑아준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점입니다. 애초 선거구 획정 기한이 법정 기한을 111일이나 넘겨 확정됐습니다. 자연히 후보자 공천이 늦어졌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관심은
공천과 선거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 획정 결정이 굉장히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정당 내 어떤 개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천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후보 결정이 늦어졌고요. 정당들의 예비 후보자들도 공천 받는데 심의를 우선 기울이다 보니까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약을 제시하는 데는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은 각 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작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입법기관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각각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한 속에서 지금 선거를 맞이하고 있는 아주 정말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죠. 후보들이 당의 공천을 받는데 온 신경을 쓰다 보니 유권자에게 제시할 정책이나 공약 개발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권자들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사실 정책적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지도 못하고 후보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천 진행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어디에서도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후보자 공약은 소개하지만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트는 공약하는 그 부분은 후보자 시절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해가지고 후보자 정당의 정책이라든지 후보자의 선거 공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올리는 사이트는 따로 없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없기는 각 당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올릴 건데 예비 후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서 올리기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 국민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면서도 정작 당원이나 유권자들이 예비 후보의 공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도 않은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상향식 공천을 기본 공천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지역의 뿌리를 박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바로 우리 새누리당의 새 공천 제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동의 일을 거둬내고 그것이 또 우리 총선의 승리를 이끌고 하지만 3월 중순까지 경남에서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불출마와 탈당한 의원 등까지 현역 의원 16명 가운데 8명이 공천을 못 받아 교체율이 절반에 달했던 지난 19대 총선과 비교됩니다. 현역 대신 공천을 받은 후보 몇면을 보더라도 전직 부지사와 시장 등 이어서 정치 신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정치 신인들의 제도권 진입이 얼마나 어려운 걸까?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라곤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성명과 사진, 학력, 경력 등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뿐입니다. 정치 신인들은 기껏해야 사람이 많은 행사장을 찾아 명함을 돌릴 수 있을 뿐이라며 이 같은 수단으로는 이미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을 사실상 역전시키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역구 행사를 애써 찾아 참석해도 자신들은 그저 명함이나 돌릴 수밖에 없다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가면은 명함만 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홍보를 할 때는 적어도 마이크를 잡고 제가 누구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다 할 정도는 사실 돼야 되는데 현역은 마이크 잡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서는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현역 의원 등과의 싸움은 아예 출발선을 달리한 달리기와 같다며 경선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知名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거론이 많이 안 되니까 제일 어렵죠. 100m 달리기 하면 한 50m 보내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정치 신인들은 또 농촌 선거구에서 자신들 알리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넓은 선거구에서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데 만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 대다수의 새로운 사람은 어디 갔느냐? 온실에 들어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그다음에 동네에 찾아가면 사람 하나 노인정 외에는 만날 데가 없어요. 게이트볼 작업. 온실 5채 안에 한 사람 들어있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최근 선거구가 통폐합된 밀양의령 함안 창녕의 경우 면적이 경남 전체의 21.2%로 먼 곳은 차량 이동거리만 2시간이나 돼 후보들이 아예 못 간 곳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어요. 후보자를 유권자한테 잘 알려가지고 유권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선거제도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그 선거구를 조정하려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나, 이렇게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전에 선거구를 조정을 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거 홍보물을 나눠주는 데에도 불리합니다. 예비 후보자가 홍보물을 작성해 우편 발송하는데 그 대상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만 보내야 합니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선거구안 모든 세대에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가 확정되고 난 후에 마음대로 알리는 게 아니고 그쪽 인구의 10분의 1을 알리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왜 10분의 1만 알리게 합니까? 그쪽 그 인구에 대해서 다 알려줘야죠. 각 정당에서도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선거법에는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은 상시적으로 의정 활동 보고서를 돌릴 수 있고 계속적으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반해 결국 경선의 최종 결과는 인지도 싸움이 크거든요.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인지도를 알린다는 것은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선거구 획정이 늦었으니 어디에 알릴지 몰라서 그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고 결국 그 결과가 기존의 인지도 높은 현역이라든지 또 유명한 사람 위주로 되었고 이번 총선 공천에서도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적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에 경남에서는 6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경남에서 당초 12명이 공천을 신청했는데 여성은 역시 1명도 없었습니다. 아직 경남에서는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를 낼 만큼 정치 풍토가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시대적으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좀 등장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공천을 지켜보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들은 총선 과정에서 자신들을 대변할 후보나 장애인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공약 여부를 묻고 이를 공유해 투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 중에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이런 공약을 내거시는 분도 현재 없을 뿐더러, 그리고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 정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장애인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정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장애인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요. 유례없는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 청년 의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는 후보가 누군지 공유한 뒤 투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의 의지가 있으면은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 해도 우리 사회에서 문제한 노동 문제라든지 청년 문제의 한 절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자신과 공약을 알릴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권자들도 자신의 선거구에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으로 나섰는지 꼼꼼히 따져볼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투표를 하는 사상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